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봅니다. 바퀴가 4개 달렸죠. 험지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거를 만들어서 어디야, 절에다 얹을 겁니다. 절에다가 얹을 거고, 요거 지금 2025년에 신형으로 조금 2026년하고 나온 게 있어서 업그레이드 됐네요. 옛날보다. 왼쪽 바퀴가 통째로 다 서죠. 통째로 다 서서 움직이고 비틀면서 이제 바퀴가 8개 달립니다. 이거 어디 쓰냐면 절에 들어갈 겁니다. 절에. 우리 회원이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좀 도와달라. 절에 지금 산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소스를 줬어요. 소스를 준 게 요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1.5m 길이는 아까 1m라 그랬는데 영상에는 1.5m까지 된다 그러고 짐을 실어야 되니까 폭이 1m예요. 바퀴까지. 그럼 안에 이제 공간이 바퀴가 한 15 빼면 안에 7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달래. 일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전라에 빠꼼한 데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특이한 데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장비로 험지 이런 장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4바퀴를 추천해 줬거든. 근데 영상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거기가 험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오지였더라고요. 완전히 오지. 그래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이 영상을 제끼고 이걸로 올라가려고 했다. 그래서 요런 사찰 있잖아요. 사찰 절입니다. 사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산 중턱에 이래 들어가 있는 사찰. 올라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장비를 깎아 쓰려고 했다. 근데 사찰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게 되면 험지예요. 험지고 진짜 난코스더라고요. 보니까 난코스. 노래는 좀 끌게요. 노래는 좀 끄고 스피드에 대해서는 바짝 올리겠습니다. 이게 난코스라. 이게 이까지는 괜찮아. 이까지는 그냥 뭐 근데 폭이 좁다 그러는 게 이게 문제예요. 길이도 제약을 줘버리더라고. 여기까지는 그냥 개껌 쉽게 저런 장비가 올라갑니다. 이런 장비들이 이런 사륜 장비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사륜 장비들이 충분히 올라가는데 이런 사륜 장비들이 충분히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이런 사륜 장비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난관이 있어요. 이 사륜 장비가 바퀴가 4개잖아요. 오른쪽에 4개. 그러면 이쪽에는 충분히 밟고 지어 올라갑니다. 이런 절 같은 데는 절에 사찰, 사원, 뭐 절 이런 데는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난코스가 있어요. 여기 무슨 절, 신검사라 가네. 신검사. 여기서부터 진입로가 시작되는데요. 여기가 돌계단이 여기 앞에 계단이 있어요. 이것은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을 이제 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하고요. 여기 이 공간이 바위와 바위 틈 사이가 1m가 조금 넘는데 지나가려면은 폭이 1m 정도 바퀴를 또 되어야 큰 걸 해달라 것 했는데 같습니다. 바퀴 큰 거는 폭이 넓단 말이에요. 안에 이제 배터리도 이제 넣어 달라고 이러는데 바위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전동차의 폭이 1m 정도 여기까지는 되어야 괜찮아. 그 이상을 넘으면 아무래도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궤도로 하려 그랬거든요. 1m 정도여야 될 것 궤도로 같습니다. 해서 올린다 그래도 계단이 저렇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여기 길은 이제 모래주머니 같은 되게 것으로 바뀌어 지나갈 수 있게 할 거고요. 잘못하면 옆으로 연못으로 빠져요. 미끄러움이 빠진다고 끌어올리려면 시키고 간다고. 여기 길을 지나서 이제 경사가 가파른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있는데요. 이런 돌계단하고 한번 일반 사진을 편지하고 동영상을 잘 섞인 보십시오. 계단이 있죠. 반은 미끄럼이고 반은 계단이고 여기도 상당히 좁아 보입니다. 바퀴 같은 게 빠졌을 때 옆으로 바퀴가 두 개가 빠졌을 때는 못 올라온다는 거죠. 운전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여기가 폭이 1m인데 1m도 채 안 되는 공간도 길이 여기서 꺾여 있는 돌아야 됩니다. 제자리 회전. 좁아서 여기서 차체를 돌릴 수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 되게 좁죠 또. 네, 길의 각도가 이렇습니다. 여기서 차가 돌릴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이런 험지 계단 같은 경우 이렇게 절에 올라가려고 하면 이 등산로죠. 등산로. 이게 뭐 산입니까? 길이 아닙니다. 등산로입니다. 이 정도면. 이 부분도 경사가 약간 심한데요. 여기서 차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제자리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거는
돌아서 올라가는데 또 더 나은 코스들이 더 많아. 이런 데를 이런 장비 가지고 올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경사가 좀 사륜 심합니다. 가지고 택도 그래서 이렇게 없습니다. 올라가서 궤도를 가야 써야 되는 되는데 부분인데요. 궤도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륜을 추천해드리는데 8륜의 크기가 2m가 됩니다. 보통 바퀴 4개가 50cm짜리 4개가. 근데 이제 이게 돌아나가는 계단 참이 1m밖에 안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신도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해주려고 하시는가 봐요. 이런 장비들을. 절에 들어가는 장비. 이렇게 좁은 곳에서 차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한 1m 정도 그렇죠. 그 앞에서 뒤에 길이가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경사에서 뒤로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절이 산이 많죠. 바퀴 높이는 70에서 80cm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장비로 쓰면 뭐 군용 보급품, 뭐 총알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서 올라가는 것도 좋은데 재밌는 장비네. 이런 하여튼 개난 코스다. 존나 좁다. 그래서 이런 데는 바퀴도 두 발이면 못 올라가요. 차동 기어 달린 것도 못 올라가고 네 발이나 궤도해야 되는데 궤도도 지금 앞 코가 여기 밟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런 데서 궤도가 버거워해요. 이런 데는. 그래서 앞에가 좀 각이 져 있다 하더라도 계단 같은 걸 밟고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8륜을 추천해 드렸는데 여기서 딱 얘기하신 게 돌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1m밖에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런 계단 봐봐요. 그냥 계단이야. 이 계단에다가 돌까지 심어놨는 이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사찰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사찰 입구 부분에 계단은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이런 거는 갑자기 뭐 한 50cm 불룩 올라와 있죠. 이런 거는 뭐 모래를 쌓는다 하더라도 계단 이런 거는 뭐 올라가겠지만 이런 난개난 코스다. 사찰 대문 앞에 경사가 심한 편인데요. 돼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장비 저기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선택했는데 이런 장비가 바퀴가 4개예요. 50cm고. 그럼 얘가 지금 사양을 이분이 주신 게 얘가 지금 2m가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부분을 검토를 했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바퀴 2개짜리를 검토를 했어요. 2개짜리 2개짜리를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해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2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바퀴나 이 몸틀에 걸리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런 거 2개짜리 이런 거. 자 보시게 되면 무선으로 작동돼야 되죠. 무선으로 요런 장비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일단 2개만 돌아가면 안 돼. 택도 없어. 여기는 차동으로 물려 있으면 차동이 뭐냐 한 바퀴가 뜨면 다른 바퀴가 안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바퀴가 아니야. 여기는 이 2개 모다 2개가 사륜으로 해도 얘 2개 따로 두고 쟤 2개 따로 두고 작아요. 근데 이쪽에서 또 원하는 거는 경사로에 있기 때문에 짐이 쓰더 내린다고 위에 덤프를 달아달래. 무게중심 맞춘다고. 두 번째는 덤프 달리는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얘 출력 가지고 아까 2000W 2개 달라 그러면 배터리 6개 달면 배터리 칸만 넣어도 1m가 넘어요. 80cm가 넘어요. 그러니까 안에는 많이 고출력을 쑤셔 넣어 달라 그러고 공간의 제약은 크게 두고 이러니까 하는데 아까 1.5m까지 하는데 제자리 회전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5m까지 하여튼 사용은 좋으니까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1m에 1.2m, 3m 돼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만 모다 한 개가 들어 있어서 얘 바퀴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는 유용하지만 언덕에서는 출력이 기본 언덕은 되지만 저는 가파른 언덕, 산중의 산악 지역은 얘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두 바퀴로 안 되고 바퀴가 이 2개가 같이 돌고 저 2개가 같이 돌아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사륜입니다. 있지만 이 바퀴 2개가 왼쪽에서 걸렸을 때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아서 이제 8륜으로 했는 거죠. 8륜으로 했는데 이 8륜의 기본 베이스 크기가 보통 몇 짜리냐면 이 8륜의 기본 베이스 크기가 커요. 그래서 8륜의 우리가 기본 베이스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래 좀 낮춰놓고 할게요.
팔륜에 대한 기본 베이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기 절에다가 올라가야 된다. 절에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팔륜을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이렇게 가서 꺾어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얘 네 바퀴가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의 구조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그 네 개는 바퀴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산악 지역에서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단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길이 너무 작아서 답도 안 나오고, 이런 걸 해야 바퀴들이 따로 놀면서 제어가 되는데, 그리고 이 안에 구조도 별개 각 바퀴가 각각 놀아야 되는데 지금 네 바퀴가 한꺼번에 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또 어떻게 보면 크기에 맞지 않다. 저기가 참이 너무 작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려줬는데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1m 가고 1500 가야 돼요. 바퀴 빼면 20cm, 15cm, 15cm 빼면 여긴 70밖에 안 되는 거야. 1.5m도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저기 참 도울 때, 회전할 때, 아까 계단 올라가다 갑자기 여기서 꺾어야 돼요 이럴 때 1.5m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1.5m라 보시면 8m를 하시면 되는데, 바퀴를 또 50cm를 해달래. 왜냐하면 높아야지 돌에 안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높아야 되면 바퀴가 높아야 돼요. 이런 험지 바퀴를 써야 되고, 바퀴도 4개가 8개가 동시에 돌아야 되는데 아까 4바퀴가 동시에 서면서 틀었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도 험지에도 이렇게 그리고 위에 이렇게 리프팅을 해달래. 언덕이 올라가면 짐이 뒤쪽으로 쏠리니까 이렇게 좀 들어서 각도를 잡아서 올라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가가고 이 레벨하고 맞추려고 하시는가 보더라고. 자, 그래서 좀 이 8발짜리가 기본 최소 기본. 근데 이런 만약 공간이 좋다 그러면 이걸 쓰십시오. 공간이 좋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되는데, 요즘엔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멋지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리모컨만 됐잖아요. 이젠 드론처럼 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드론처럼. 그래서 얘를 드론처럼 제어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이 있냐 보시게 되면, 옛날에는 없었던 요게 있어요. 요게 여기까지 달면 비싸겠지만 존나 비싸더라고. 얘를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리모컨인데 화면이 나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어를 해서 리모컨을 보면서 사찰 입구에서 택배기사가 오면 이 리모컨을 타고 절까지 물건을 실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런게. 근데 얘가 2m입니다 2m가 넘어요. 그래서 얘는 부적합하지 않나. 거기 폭도 있고. 그래서 기본 폭을 좀 알아볼게요. 얘를 기본 폭을 알아보면 사이징이 보통 보면 이렇게 리모컨으로 있는 거 있죠. 리모컨에 있는 거 60V 58A를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얘가 기본으로 사양을 깔고 가는 게, 기본으로 사용을 깔고 가는 게 얘가 2m예요. 2m, 2.5m, 2.3m, 제일 작은 게 2.25m입니다. 좌우는 1m, 높이는 94. 이렇게 되면 바퀴는 50cm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 한 개당 1200W로 60V짜리가 들어가죠. 1200W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 사양에 맞는 절에 쓰면 되는데, 이 절은 많이 그거 하다 1500건이면 한 600km 실른다 이런 겁니다. 근데 2.5m에 1m에 하니까 그쪽에서는 돌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쥐어 짜도 왜 이렇게 작아질 수 없냐? 무선으로 하게 되면 절 밑에서 올리면서 막 절에다가 쌀 나르고 배 나르고 막 멋지죠. 근데 이제 이 절도 언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도 그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계단 이런 곳이 깔끔하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저렇게 험로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험로. 이렇게 뭐 절이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저런 거 쓰면 돼요. 이렇게 절도 정리가 되어 있고. 근데 저기는 이제 절이 올라가는 쪽에 등산로잖아요. 등산로. 그러니까 이제
계단 올라갈 때도 4발이어야 되고 이런데 그 4발이어도 그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서 저기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구조로 간다. 4발짜리가 있잖아요. 아까 그럼 2발을 써야 되잖아요. 좁아니까 2발은 한 1, 2m 안에 끝내니까. 그래서 2발짜리를 쓴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봤던 2발짜리 이 모다 구조가 좀 틀리면 힘을 못 써요. 왜냐면 2발짜리인데 잘 보세요. 2발짜리인데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안에는 2발짜리는 그러면 얘 모다가 돌아. 그러면 얘 축도 얘가 돌리고 얘 축도 이 모다 한 개로 감속 기어를 써가지고 출력 분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2개가 똑같이 돈단 말이야. 얘도 2개를 똑같이 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 그러면 바퀴가 한쪽이 빠지거나 바퀴가 한쪽이 굴러가지 않을 때 또 안 굴러가요. 그리고 힘도 분배, 동력도 분배가 되고 분배가 돼서 힘이 약해지고 같이 돌기 때문에 저는 홈로에서는 바퀴가 단독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다는 초탈 4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미끄러울 때는 전자 브레이크가 달려야 되는데 제동이 좀 약할 것 같다. 그래서 안에서 이런 구조로 돼 있을 거야. 쟤도 얘도 이런 구조는 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왜 맞지 않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데는 훌륭해요. 맞아요. 맞는데 저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 구조로 쓰는 게. 그래서 이 동방 구조로 쓰면 되지 않고 딱 별동 구조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저 2개짜리도 그래요. 지금 2개짜리도 그런 구조로 쓰게 되면 조금 밸런스가 나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지만 2개짜리도 밸런스가 좀 안에 보세요. 안에 딱 열면요 안에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해야 저런 홈로에다가 산로에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 보시게 되면 엄청난 배터리 장치들만 해도 엄청나게 쑤셔 넣어야 되고 안에 있는 모다류에다가 기어류에 수신 장치까지 짓고 유압 리프팅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에가 소가리가 꽉꽉 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폭을 한정적으로 1m라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만 6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한 1.3m 정도 폭도 주고 이 바퀴가 50cm를 달라 그랬는데 50cm 4개만 깔아도요 2m입니다. 근데 저기서는 1m 1.5m 안에 끝내려 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폭도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넓은 공간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쓰시는 게 맞아요. 위에 산 위에 뭐 오를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구조를 해야 되나 라고 봤을 때 기기적 구조에서도 이런 구조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구조는 맞지 않다. 내가 봤을 때 4발짜리는 보통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도 맞지 않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구조도 맞지 않다. 이런 구조도 맞지 않다. 용접해서 안에 들어있는데 모다가 들어있지만 이 동력을 같이 배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개가 아니야 4개가 된다. 그렇게 돼야 바퀴를 단독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유압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 크기만 얘가 작아질 수 있다면 이게 확실하고요. 궤도도 넣으려고 했는데 궤도는 좀 아닌 것 같고 언덕 때문에 바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뢰 밟고 못 올라가고 돌 같은 거 유동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리모컨 이런 거 쓰면 멋진데 이런 것도 고가로 비싸서 드론처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차량 앞으로 보고 그럼 밑에까지 사람이 밑에서까지 조정하면서 같이 올라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위에서 끌어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거 갖고 공사하실 때 이런 게 필요하시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맞춤으로 제작으로 해서 떨어드릴 수 있습니다. 절 공사할 때도 좀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자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제작 맞춰서 한번 가지고 놀아보시라. 수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카센터 있는 데다가 당연하죠. 같이 섞어서 한번 고쳐볼게요. 마인드는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비쟁이 수리쟁이 기본 가락 있는 사람만 붙여주면 어느 정도 왔고 잡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궤도도 안 되고 단독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이랬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 라고 봤을 때 단독으로 모다가 움직이는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안에 구조를 조금 단독 구조로 가야 된다. 모다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토탈적으로 좋은 거는 나는 얘를 한번 와꾸를 잡았어요. 엄청난 힘을 원한 건데
자, 이건 요 정도 왁구를 잡았습니다. 이 정도 왁구 잡았는데 이거는 5000W까지도 되고 이런데 얘는 또 크기가 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다 이제 바퀴를 달잖아요. 여기다 이제 바퀴를 달아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구조로 가야 돼. 바퀴를 달잖아요. 판 스프링을 넣어야 되고 제작비는 좀 많이 나오겠죠. 한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구조냐? 바퀴가 4개가 얘가 얘를 제어하고 얘가 얘를 제어하고 얘가 얘를 제어해요. 수신기는 리모 화면이 없어요. 얘가 얘를 제어해요. 그래서 바퀴 4개가 한꺼번에 되는데 감속 모두 하나 5000W짜리 하나 4000W, 2000W, 1500W짜리 하나 둘 1500W짜리 4개를 달고 하나 둘 감속 기어를 또 추가적으로 넣어요. 그럼 토크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막 최대 맥스 한 3, 4톤 더 나를 3톤 정도? 프레임이 못 버티겠다. 한 2톤 정도? 3톤 정도는 빨아칩니다. 언덕에도. 근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산에다 공사하시는 분들 그저 올려도 돼요. 그저 올려도 돼요. 자, 근데 4발이니까 최소 8륜이어야 되는데 4륜만 만든 거야 그냥. 그리고 얘는 이제 1m로 좁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1m로 해달라 그랬으니까 바퀴까지. 그럼 여기 60이 끊겨야 되는데 안에 있는 모달을 큰 걸 넣으면 공간이 안 나와요. 바퀴 20 빼면 60인데 60 안에 이 프레임 안에 있는 유닛 장치가 다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구조적으로 문제야. 그럼 이 모달을 줄여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모달을 줄이는데 저 여기서 이제 또 문제되는 건 뭐냐? 브레이크 장치가 어떻게 할 거냐? 무선으로 동작하는 장치들은 브레이크가 약해요 대부분.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또 강하게 잡으려면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모달 크기를 줄이고 우리가 그게 필요하니까 브레이크 드럼이 하나 둘 있죠. 셋. 이건 브레이크가 없죠. 전자 브레이크를 4개를 다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언덕에서 뒤로 밀림 제동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모달 출력을 공간 내에서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모달을 집어넣어야 돼.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근데 모다가 앞에 2개, 앞에 1000 뒤에 1000 4000이어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그쪽 저 정도면 요거는 이제 엄청난 거죠. 이거는 5000짜리 4개 꽂아버리면 감속 기어에다가 또 플러스 감속 기어 하면 개당 얘가 그래도 한 1톤 한 4톤 때리는데 프레임이 그렇게 4톤까지 버티려 그 경지는 아니다. 이런 용접부들이 이건 4톤까지 버티려면 여기다가 금속 열 처리한 단조강하고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진짜 좋은 재질을 넣어야 되겠죠. 중국산 주물 박통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왁구로 잡아서 지금 절만이 아니라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공사성 왁구나 아니면 흡로에서 아니면 군용이나 개발할 때 스타트업 할 때 이런 걸 받아서 왁구 놀이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왁구가 나오시죠. 어느 정도 참조해서 보시라는 거고요. 토크 힘 다 맞춰드립니다. 적당하게. 제동도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레임이 약하면 약간 보강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얘는 저기에 비해서는 오버스펙이지만 이 모달을 줄이고 바퀴 큰 거 넣고 해서 앞뒤로 함축시키고 좌우로 함축시키고 배터리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납산 배터리를 넣고 싶은데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좋은 걸 넣던가 아니면 납산 배터리를 넣어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전압은 최대한 언덕이기 때문에 최대한 72V 이상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60V인데 60V보다 48은 안되고 앵꼬고요. 이건 평지에서 살짝 좋은 거는 언덕까지만 저런 가는 바퀴가 4개 달려 있어야 되고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하면 이 공간이 이제 협소해져야 된다. 그리고 바퀴 단독으로 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라는 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구조를 잡아야 저기를 여기를 잡아서 1m로 끊어야 돼. 1.5m지만 앞뒤로 배터리 넣을 공간은 차지하지만 폭이 1.m니까 20점 60에서 70에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안에가 60에서 70이면 보다 30cm짜리 감속기까지 30cm짜리 30cm짜리 넣고 이 전자 브레이크 넣으면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뭐 테스트해서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 이 유닛들을 산 다음에 위에 상판을 만들어서 제작을 시키고 위에다가 유압 펌프 유닛들까지 달라고 하면 유압 장치도 여기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 좁은 공간에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배터리 크기를 고급 배터리로 비싼 걸로 작은 걸로 집어넣고 공간을 마련해서 유압 장치를 꽂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납산 쓰레기 배터리 넣으면 좋은데 유압 장치까지 들어가면 어떻다? 공간이 협소하다. 안에 내장 구조가 저런 구조로 가야 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싼마이로 저기 아까 그런데 저런 구조로 가야지. 방금 봤던 요런 사륜의 구조로 이건 농업용으로 충분해. 얘도 잘 나가. 잘 돼. 체인으로 한 것도 있는데 얘로 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여기서 한 300km 땡기고 여기서 300km 땡기면 300km 이상 땡기거든요. 500km 땡겨도 한쪽 바퀴에서 500km 땡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구조가 양쪽이 돌잖아요. 그럼 바퀴가 한쪽에가 뜨고 한쪽에 안 걸리면 바퀴 한 동씩 돌아야 된다. 근데 아까 전에 그 구조도 두 동씩은 도는데 이거보다 토크가 세기 때문에 뭐 하나 걸쳐주면 더 된다. 이런 구조는 조금 출력 부분에서 좀 빈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는 빼고 무선 장치는 어차피 이건 적용을 안 해주고요. 8륜만 했을 때 가능하고요. 돈이 있으면 뭐 무슨 그 카메라 달린 것까지 셀에 발라도 됩니다. 이런 카메라까지 달린 것도 발라야 되는데 위에 구조선랑 발로 4개 달린 거. 그래서 스몰링하고 값싸게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런 구조가 이분한테는 맞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이런 구조가 맞지 않나. 이런 구조가 맞지 않나 보입니다. 이런 구조. 그러니까 바퀴를 조금 아까보다 싼 감속기를 집어넣고 모다에다가 토크 증대를 위해서 천천히 4km로 갈 수 있게 토크 증대를 해서 감속 기어를 다 발라요. 그래서 모다를 토크를 증대를 시키고 모다 한 650W나 800W를 써서 모다를 한쪽 폭을 줄입니다. 모다보다는 기어발로 가게 만들어서 모다의 부피량을 줄여서 안쪽에 있는 폭을 좀 줄여 놓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각개별로 이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폭을 짜스트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리발이 이제 한쪽이 뜨면 안 되니까 현가 장치를 이렇게 판 스프링을 높게 달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유압 장치도 깔아야 되고. 그래서 바퀴는 이런 형식은 안 되겠죠. 이런 형식은 바닥면이니까 바퀴가 4개가 2개가 얘도 어떻게 보면 조작기가 이렇게지만 수신 장치는 2개라서 얘 2개 움직이고 얘 2개 움직일 거예요. 그래도 토크가 아까 그거보다 삑살이 나진 않을 거예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단독으로 해달라 그러면 좋긴 좋을 수도 있지만 얘가 앞으로 가고 얘 뒤로 가면 이제 찢어지겠죠. 프레임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식으로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경기 타이어 헤링본 타이어로 산악용으로 하나 제일 큰 걸로 하나 잡아놓고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판때기 하나 달아가지고 한번 올려봐야 되겠죠. 요거는 작게 만든 거예요. 감속기도 작게 만들고 모두 작게 만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전자 브레이크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최고로 만들고 싶으면 저 조건에서는 여기서 이제 바퀴 바꾸고 큰 걸로 50cm 바꾸고 모다 때려 넣을 수 있는 와트로 최대한 때려 놓고 배터리는 작은 리튬 인산철로 토크 좋고 출력 좋은 걸로 쫙 세려 놓고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그 다음에 가벼운 건 납산으로. 납산은 무겁고 부피가 많이 차지해요. 저런 데서는 좁은 공간에서는 저게 안 맞아요. 돈 발라서 작은 공간에 리튬 인산철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토크관을 싼마이 토크각으로 맞췄는데 이따 감속기를 하나 더 넣어서 이중 토크가 저속이지만 토크 비율을 상당히 올려갖고 프레임은 저렴하고 가볍지만 힘을 좋게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전자 브레이크 하나 달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상판을 올려서 유압 장치를 하나 달아서 유압 틸팅을 될 수 있게 시그널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전자 브레이크 집어넣었잖아요. 최고 마지막은 또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무선으로 드론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수리나 정비하기나 관리하기가 진짜 막 힘들 깁니다. 근데 일단은 요런 구조까지는 어느 정도 돈을 갖다 바르면 제작이 된다 쉽게.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으면 그냥 산 밑에서 올라오면 되는데, 처음에는 끌고 막 올라와 봐야 되겠죠. 연습하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되면 숙달이 되면 그냥 조정기 가지고 놀다시피 이러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고장이 나면 또 수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깡통 조정기 하나 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거 자꾸 보여주면 이것도 그거 하니까. 그래서 요런 구조로 가라. 그게 맞다. 이런 구조로 가면 이제 모다를 어느 정도까지 바를 수 있냐. 한 모다에다가 모다 한 개에다가 96V에다가 72V에다가 모다 한 개당 1kW짜리 1000W짜리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0W 1500W 2500W 3000W 4000W 5000W 마음 만들어 줍니다 저희가. 근데 돈이 들어갈 뿐입니다. 그냥 돈 없는 애들은 끄적거리지 마십시오. 짜증나니까 와가지고 뭐 찹짜바리 할 것 같으면 제작하면 원래 금액이 커요. 근데 국내에서 만드는 거에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되니까 국내에서 만들면 중국 애들이 한 5배 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저런 거를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물건이 진짜 날이 좋고 저런 산로로 움직이기 힘들면 드론을 태우세요. 드론을 태워가지고 요새 농업용 드론 이런 거 많잖아요. 드론을 태웠어요. 요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어다니니까 드론을 태워갖고 하중 매달아서 올릴 수 있는 드론 장비로 해가지고 날라서 갖다 놓으세요. 무게가 너무 무겁죠. 근데 드론 또 이제 공사용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매번 날리고 자시고 하려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자,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 뭐 봤을 때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또 받아드릴게요. 8륜으로 해가지고 자 당기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자 어떻게 보면 요런 거 보시게 되면 이게 4륜이잖아요. 4륜. 그래서 바퀴가 한꺼번에 다 같이 돌죠. 이렇게 4륜으로 받아줘야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삐뚤한데 이런데 도로가 안 나왔거나 이런데 지 맘대로 이렇게 털잖아요. 제자리에서도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흠로 이런 거 올라가고 바퀴가 따로 쿵당쿵당 거리면서 놀잖아요. 그래 이렇게 자갈이나 요런데 계단 같은 데나 이런 언덕바리 이런데도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고 바퀴가 또 하나 따로 놀잖아요. 얘는 지금 중간 링크가 2개가 달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싼 거는 통으로 그냥 같이 움직이는데 얘는 이제 바퀴가 한 개씩 공중에 떠요. 그래서 지형에 물고 출렁출렁거리면서 바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거죠. 요런 식으로 여기서 잘 보세요. 갈 때 바퀴가 2번, 3번, 4번 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해야 도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 들려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아까 그 2번째 구조, 그런 구조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2개짜리 구조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면 뭐 이렇게라도 만들 수는 있는데 이런 구조로 만들면 또 약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구조는 논에 약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까 그 유닛들을 데살을 이용한 유닛들 있죠. 이거는 논에 이제 무선으로 약칠 때 아니면 밭 같은데 약칠 때나 이렇게 또 또랑각을 지나다닐 때 이것도 이제 폭은 맞춰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해갖고 위에서 이제 약을 치다든가 타고 작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얘도 제자리 도는데 얘는 이제 약하다. 그리고 8륜은 폭이나 공간적인 자체에서 이 집하고는 맞지가 않다. 이 의뢰자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2륜을 했을 때 보통 구조가 삐꾸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2륜도 맞지 않고 2륜인데 4륜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분한테는 최대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구조가 있죠. 이런 구조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보통 얘가 이제 날아다니면 어떤 식으로 날아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거든요. 자, 이렇게 만약 저분처럼 이제 험로가 있었다, 계단이나 돌계단 계단 같은 게 있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둥근 것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지가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저기 위로 올라가기 때는 팔륜 이런 거, 산악일 때는 팔륜 이런 게 나요. 궤도가 안 될 때는 뒤집히겠네. 하여튼 막 이 정도는 돼야 앞으로 아까 계단 있다 그랬죠. 돌 치대 가지고 그 계단 올라가고 바퀴도 따로 놀면서 돌도 올라 밟고 계단도 올라 밟고 막 이것도 밟고 지뢰 밟고 저것도 지뢰 밟고 막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아까 사륜으로 했을 때는 공간이 이 사람이 내한테 요구한 거는 이게 절반 사이즈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바퀴 2개밖에 못 쓰는 거지 우리는. 근데 2개 쓰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2개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냥 약한 거보다 이거를 같이 움직이는 두 바퀴를 같이 움직이되 모다를 하나 더 넣어서 언덕 험로가 심하고 짐도 실어야 되니까 평지가 아니니까 모다를 4개를 박아서 쫙 올리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처럼 바퀴가 하나 올라가지고 바퀴 하나 내려와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도로도 계단도 밟고 돌도 밟고 튀어나온 돌도 밟고 지려 넘어가는데, 바퀴가 이렇게 2개 있으면 공중에 2개가 똥 떠요. 그건 뭐 얘가 올라갈 틈이 없으니까, 얘가 거리가 상으로 많이 없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처럼 무식바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산 등산로 같은 데를 잘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절 중에 좀 큰데 좀 요런 자갈 있고 요런 거 있으시면 요런 거 쓰십시오. 요런 거 절에 공사하거나 산로에 공사할 때 뭐 있다 그러면 내가 폭이 좀 있어요. 폭도 좀 있고 뭐도 좀 있어요. 좀 무식하게 잘 올라간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게 2개짜리를 쓰게 되면 이제 보통 무선으로 야 갔다 왔다 해라 하는 보통 요런 전동 운반차를 많이 구성해서 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짐 나르고 나라시 해주고 다시 오고 수확하고 나라시 해주고 수확하고 얘로 이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일자축이 달려있고 이것도 500km에서 한 700km 나르면 얘도 개꿀이지만, 저는 험로에 또 올라갈 때는 8륜이 맞는데 없으니까 얘는 이제 한 축으로 하지 말고 별동축으로 하자. 그렇게 되고, 요 링크도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와꾸 맞출 때는 아까 말한 그런 기계적 구조를 갖춘 장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답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로만 다른 구조, 두륜 구조로 만들었을 때는 힘이나 출력이나 그런 부분이 저분하고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내륜의 사륜, 제자리 턴도 용이한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런 구조로 가되 소스바리를 따로 넣어가지고 맞추셔야 된다.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구조로 가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안 나와요. 보통 한 1000에서 한 2000 정도 나올 겁니다. 만들어서면 금액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 1500에서 한 2000 정도 잡아야 와꾸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덤프까지 되려 그러면 덤프는 되겠죠. 덤프는 되는데 기계 구조상 안 맞으면 이렇게 해서 와꾸를 잡아서, 얘들은 이렇게 잡아서 나옵니다. 배터리를 팩으로 있잖아요. 따다닥 집어넣고 스위칭해서 브레이킹 기능까지 했는데 얘도 그냥 단발축이잖아요. 단발축은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안에 유압장치까지 때려 넣으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때려놓고 진짜 막 만들면 크기를 안 볼게요. 크기를 보면 1.16m에 0.82m 요 정도가 이제 이분한테 딱 적당한데, 우리는 1m에 80cm짜리죠. 높이도 80cm고
근데 이 바퀴가 작겠죠. 바퀴가 작은 겁니다. 40cm짜리 35cm나 40cm짜리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완전히 기성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언덕을 마구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는 평지에서 약간 언덕이 있을 때 왔다 갔다 가라는 한 용이고, 저기는 너무 험로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그 험로 영상을 보면 시급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험로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어떤 왁구로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왁구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기계적 왁구로 맞출 수 있는지, 이게 약간 그죠. 이 8륜을 맞출 수 있는데 사이징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걸로 했을 때는 기계적 구조상 삐꾸가 난다 라는 거. 그래서 보면 최종적으로 올라가야 되실 분이 사이징을 주신 게 이 사이징이에요. 네 발을 도저히 못 넣죠. 뒷바퀴 지름이 80cm.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막 얘기한 거야. 70cm 바퀴면 트럭입니다. 트럭. 덤프 트럭입니다. 덤프 트럭. 70cm고 50이면 여기 이제 바퀴만 해도 150입니다. 근데 150이 왁구가 안 나오죠.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렇게 그리셔야지. 바퀴, 트럭 바퀴 2개. 높아야 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바퀴에다가 적재함에 밑에다가 돌 같은 게 배때기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못 들어가요, 바퀴가. 뒷바퀴하고 지름하고 70cm로 해가지고 80cm로 하고 적재함이 앞뒤로 기울기게 해달라. 이건 유압장치로 하면 됩니다. 유압장치로 밸런스 맞춰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고요. 아니면 적재함이 자꾸 삐꾸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모다는 와트는 2000W 그냥 힘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다 4개 쓰면 1000W짜리 4개만 써도 거기다가 기어를 어떻게 많으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000W짜리 2개 쓰면 배터리 이걸로 택도 없이 낸다. 60V나 5개나 맞지만 몇 시간 못 쓰, 저 정도 올라가지만, 그죠? 이 60V 5개를 얼지나 그러면 배터리만 넣으면 이 공간이 있잖아요,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도 이 자체도 무거워져요, 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인산철로 가는 게 나은데, 리튬으로 단가가 좀 한 후달리면 그냥 리튬으로 가면, 중국산 올 때 처음에 리튬 인산철로 그냥 발라보면 됩니다. 수명이 더 길고요. 언덕이기 때문에 무게를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60V 똥 그걸로 해서, 바퀴 사진에 이런 경기 타이어 이런 거 ATV 타이어로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최대한 뭐 큰 걸로 넣겠죠. 50cm짜리로 넣으면 이제 감속 기어를 넣어가지고 속도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핸들링 할 수 있게. 왜냐면 좀 빨라 버리면 저서 이제 커버링해서 이제 안 되죠. 저도 이거 뭐 지금 팔 생각 없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비즈니스를 할 때나 어떠한 우리가 상황에 있을 때, 군용이나 일반용이나 개발을 할 때나 아니면 연구를 할 때나 이런 때 뭐 괜찮죠. 이게 만약 군용에 있으면 산악에서 우리 지원군한테 보급품을 날라줄 때 전동으로 조용히 무선으로 가는 거죠. 뭐 드론으로 날라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약간 드론으로 쌀 같은 거 날아다가 떨어져 보면 그 큰 드론 찾지도 뭐하고 돈도 비싸고, 그래서 유지도 해야 되고 배터리 유지도 해야 되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도 개인이 하기가 좀 너무 버겁고 그런 부분이 있죠. 요런 산로까지는 괜찮았어. 여기서 뒤에 가서 있죠. 뒤에 가서가 난코스가 많더라고. 엉망이잖아요. 뒤에 가다가 끊겨버리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이런 계단 알죠? 여기도 1m도 안 되겠는데요. 여기는 여기서 또 제자리에 턴을 해야 돼. 그러니까 힘도 줘야 되고, 무게 한 500kg나 400kg 실으면 빡셔야 되고, 지 자중도 무게가 한 200~300kg 되거든. 지 몸뚱아리도 끌고 올라가야 되고, 배터리도 6개나 납산 배터리 6개나 넣었잖아요. 뭐 없단 말이지. 이런 또 난코스란 거지. 밖에 8개가 달리든지 궤도가 달리든지 해야 되는데, 궤도는 또 이렇게 계단 같은 거를 올라갈 때 앞코가 또 많이, 내가 봤을 때 궤도 같은 걸 쓰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돌 같은 게 불룩불룩 튀어나와 있잖아요, 중간에 배 위에. 이러면 궤도 몸뚱아리에 걸려요. 중간 몸뚱아리에.
궤도 바퀴는 올라갈 수 있는데 궤도 중간에 밑에가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돌출 같은 돌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불룩 튀어 올라와 있다 이러면 궤도 몸뚱아리에 받치기 때문에 바퀴를 좀 높은 걸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바퀴 팔륜으로가 높은 걸 써. 아니 바퀴가 유들유들하게 이제 좀 지네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네바퀴 해야 되는데 이게 사륜으로 기니까 통로가 좁아서 1m밖에 안 되니까 제자리 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m, 1.5m, 2m까지는 또 안 되니까 아니 바퀴를 작은 걸 자잘하게 지네같이 써가지고 1.5m로 한번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또 모험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각 모터 바퀴 4개짜리로 현가 스프링, 판 스프링 달고 유압장치 달 수 있으면 달고 해서 유압장치로 대가리 들어가지고 무게중심 맞춰가 제껴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최선의 방법이다. 그 외쪽 그걸로 해서 안 되면 그냥 그 절 안에서 그냥 문방구로 쓰십시오. 그냥 절 안에서 뭐 쌀 나르고 배 나르고 이럴 때 돌 나르고 불상 나르고 이럴 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코스가 난 거죠. 이게 궤도 올라가겠냐고. 궤도 올라가다 중간에 타고는 올라갈 수 있어요. 궤도 중간에 이제 탁 걸리고요. 바퀴도 좀 크긴 커야 됩니다. 쥐네같이 아까지 그 배수관 타는 거 맞죠? 배수관 타듯이 그렇게 타는 걸로 올라가야 된다. 배수관 타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배수관 타듯이 그런 걸로 올라가야 올라가지 일반적인 걸로는 잘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8륜으로 된 배수관 타는 걸로 아까 배수관 타는 영상 보시죠. 그걸로 올라가야 된다. 일단 많이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고려해 보시고 관련된 거를 제작한다고 하면 이런 거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에는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하시면 1000에서 1500 사이에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